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죠?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2025년 한국 금시장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약 89만 9천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2025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순금 한 돈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와,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서야 하나? 아니면 이쯤에서 팔아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오늘 그 고민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현재 금시장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숫자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금을 살 때는 거의 90만 원인데 팔 때는 76만 원 정도죠. 이 차이가 무려 13만 원이 넘어요. 이게 바로 실물 금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리테일 프리미엄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른 걸까요? 이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금값은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경제가 불안하니까 역시 안전한 건 금이야 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달러 가치가 출렁이는 거나 앞으로 전 세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큰 그림들이 지금의 높은 금값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금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리테일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금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또 판매하면서 붙는 추가 비용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게마다 또 시기마다 달라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6년 말까지 온스당 4,9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정세는 계속 불안하니까요. 이런 전망 하나하나가 시장 참여자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알았으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궁금한 미래 전망 한번 타임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게 보이죠. 당장 한두 주 사이에는 변동성이 커서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 예측이 좀 어렵죠? 근데 한두 달, 석 달 정도 중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많고요. 그리고 반년 이상 길게 보면요. 여러 기관들이 꾸준히 금을 사모으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한번 제대로 따져보죠.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답은 없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국제 금값이 잠깐 주춤할 때 혹은 다른 곳보다 프리미엄을 적게 붙이는 가격을 찾았을 때 이럴 땐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단기간에 확 올랐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싶거나 프리미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붙는다 싶을 때 이럴 땐 파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조언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절대 한 번에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는 이른바 몰빵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만의 전략을 갖는 겁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짜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시면 보수형,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5% 정도를 실물금으로 그것도 여러 번에 나눠서 꾸준히 사 모으는 거죠. 나는 좀 섞어보고 싶다 하시면 중립형, 실물금이랑 금 ETF 같은 금융상품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뉴스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조절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좀 공격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공격형, ETF나 파생 상품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만약 나는 실물금으로 가겠다 결정하셨다면 이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가게마다 프리미엄이 다르니 꼭 비교하시고요. 둘째,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다시 팔 때 어떻게 사주는지 그 조건도 미리 체크하시고요. 넷째, 당연히 순도랑 시리얼 번호 확인은 기본이겠죠.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그 비용과 안전 문제까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클 거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상승 압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전략은 한 번에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 만약 실물금을 산다면 업체별 프리미엄 비교는 필수다. 이겁니다. 자, 핵심 전략은 저점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서 그 저점은 과연 얼마인가요?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